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포토샵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어도비사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저는 현재 이제 어도비사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2020 버전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포토샵과 프리미어만 최신 버전으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포토샵 강의도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포토샵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우선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데스크탑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는 여기에서 하고요. 설치하고 나서 아이콘은 제가 이제 바탕화면에 넣어놨기 때문에 바탕화면을 직접 아이콘을 이렇게 설치를 해도 되고, 조금 전에 그 창에서 이제 열기 버튼 눌러서 포토샵을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2020 버전부터는 제가 이제 한글판을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저번에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영문 버전이어서 제가 이제 영문 버전으로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한글 버전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새로 다시 촬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이제 어도비사의 포토샵 2020 버전을 이제 켜놓으면 지금처럼 설치를 하고 처음으로 실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전 작업이 있으면 작업을 가져오면 되겠지만, 제가 그전 작업도 없이 그냥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새로 만들기를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문서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최근 항목, 저장된 항목, 사진, 인쇄,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 웹, 모바일, 영화 및 비디오 등이 있지만, 저는 그냥 최근 항목을 하든 뭐를 상관없이 우선은 이쪽 오른쪽에 사전 설정 세부 정보라고 하는 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내용만 배우셔도 우선 가장 기본적인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를 먼저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전 설정 세부 정보에 보면 제목 없음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Untitled라고 나오고, 폰트 자체는 영어 폰트는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포토샵이 한글 폰트를 이제 조합형이 아닌 완성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글씨가 조금 조잡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씨체는 조금 별로로 나왔는데, 이 기능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만들 문서에 미리 이름을 지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름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할 것인가 설정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이제 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은 단위가 픽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포인트, 파이카가 있는데요. 픽셀이라는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픽셀이라는 단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냐면, 이 픽셀이라는 단위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점을 우리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이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포토샵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사진 파일을 수정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편집된 영상을 다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를 준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림, 사진을 편집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나 사진은 모니터 상에서 보거든요. 이 모니터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점을 화소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픽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픽셀 단위로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화면에 이만한 크기로 출력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용으로 출력할 때는 픽셀이라는 단위를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전처럼 단위 자체가 뭐 센티미터라든가 인치,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단위를 쓴다는 것은 인쇄용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력해서 그 정도 크기를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 PT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글씨 크기의 PT 역시 인쇄할 때 사용되는 단위라서 보통은 이제 픽셀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픽셀이라는 단위를 쓸 거고요. 가로로 600, 세로로 높이는 400이라는 크기를 주고요. 방향을 바꾸게 되면 가로 세로의 폭 위치가 바뀌는 것 뿐이지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600, 400을 할 거고요. 아트보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도, 영어로는 레솔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해상도는 뭐냐면 픽셀 퍼 인치라고 하는 이 단위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인치당 픽셀의 개수를 우리는 해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치라는 길이 자체가 2.54인데요. 보통 2.54cm죠. 그러면 이제 한 2.54 내에 이 1인치라는 공간의 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질이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이 픽셀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픽셀이 이제 사각형 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금 현재 300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72 픽셀 퍼 인치를 사용할 겁니다. 이 72는
화면용입니다. 화면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통 모니터는 72 픽셀 per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72로 쓴다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용 모니터 상에서 보이는 크기와 그다음에 인터넷 상에 보이는 크기를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보이는 이제 모든 그림들은 픽셀 퍼 인치 자체가 72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300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가 이제 DSLR이라든가 뭐 4K 모니터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이제 사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치당 픽셀의 개수가 훨씬 더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72에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72에 저는 맞출 예정입니다. 자, 72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색상 모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이 색상 모드는 조금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사용하는데 조금 편리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색상 모드에 대해서도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색상 모드를 제가 켰을 때 총 5개의 모드가 나옵니다. 이 모드를 다 알면 좋은데요. 첫 번째 비트맵이라고 하는 모드는 모든 색상이 딱 2개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색하고 흰색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색상 자체를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트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색 음영, 요거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뜨는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흑백 사진은 이 그레이스케일, 회색 음영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뭐 밝은 회색이라든가 어두운 회색이라든가 그 중간색들을 다 표현을 하는 색상이 없는 무채색 계통의 모든 색을 표현해내는 모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GB 모드. RGB가 가장 기본적인 모드인데요. 이때 RGB 할 때 R은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그래서 R, 레드, G, 그린, B, 블루고요. 이 빛의 삼원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빛을 이용한 색상 모드이기 때문에 이 색상들은 특징이 뭐냐면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점 밝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드로 뭐가 있냐면 그 바로 밑에 CMYK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CMYK는 여기서 말하는 C는 시안, 청록색이고요. M은 마젠타, 그러니까 자주색이고요. Y는 옐로우, 노란색이고 K는 블랙의 K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B가 블루를 쓰기 때문에 블랙은 K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상은 쉽게 얘기하면 잉크의 3원색입니다. 4원색이죠. 하지만 이제 K가 붙었는 것은 3원색, 이 세 가지의 색깔을 섞으면 블랙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잉크의 3원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점 어두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 모드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화면 출력용이구나. CMYK로 했다는 것은 잉크를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출력용으로 쓸 거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차이를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내가 구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데요. 제가 한번 RGB 모드와 CMYK 모드일 때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에 400을 그대로 하고요. RGB 색상을 하고 다른 건 건들지 않고 만들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RGB 모드로 된 600, 400 창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저는 또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해서 이번에는 모드 자체를 CMYK 색상으로 해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YK 창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RGB와 CMYK는 어디에 보이냐면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제목 없음 다시 1 옆에 100% 옆에 RGB 그 다음 여기는 CMYK 있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모드를 좀 잘 보이게 나중에 이것도 배울 겁니다. 좀 잘 보이게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색상이 가장 티가 많이 나는 것은 파란색이 가장 티가 많이 나는데요. 제가 한번 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쪽 RGB에서 파란색을 칠하면 이런 색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CMYK에서 색을 칠하면 똑같은 파란색, 저는 색상을 지금 변경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파란색인데 오른쪽 CMYK 쪽이 조금 더 진하게 색상이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RGB는 블루가 기본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색을 섞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블루가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CMYK는 블루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색상을 섞어야지 파란색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처럼 티가 나진 않지만 빨간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티가 나는데요. RGB 모드에서 빨간색을 칠하면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CMYK에서 빨간색을 칠하면 이런 색상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옆에 좀 붙여두면 조금 더 어둡게 빨간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빨간색도 기본 색상이 아니니까 다른 색상이랑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어둡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RGB 모드에서 인쇄하면 내가 화면에 보이는 거랑 출력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인쇄를 할 거면 모드를 CMYK로 바꿔서 작업을 하고 인쇄를 하면 화면에 보이는 거랑 인쇄된 게 결과가 같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배웠었죠. 근데 요즘에는 잉크가 워낙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프린터도 성능이 워낙 그 전보다는 월등히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굳이 CMYK보다는 그냥 RGB로 사용하셔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드 설명은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보통 우리는 그냥 RGB 할 겁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닦으면 꼭 새로 만들기가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이 있죠. 제가 RGB로 조금 이따 할 거니까 RGB로 바꿔놓고요. 배경은 흰색, 검정, 그 다음에 배경색, 투명, 사용자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배경색과 투명은 우선 배경색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투명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포토샵은 투명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으로 하고 제가 만들기를 하게 되면 포토샵의 투명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새 창 만들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첫 화면이 떴습니다. 자, 이 첫 화면이 떴는데 이 첫 화면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 화면의 구성과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새 창을 열 때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